국민비즈니스고등학교 국제비즈니스과 학생들 세무 1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내일이면 등교 개학인데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 관련 사건들 때문에 확진자가 다소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든 등교 개학을 하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납세 의무자와 과세거래라는 이 단원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교과서도 60페이지 정도 되고요.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몇 번에 나누어서 아마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세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반적인 회계 원리 시간이나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시간에 상업경제 시간에 여러분들 다뤄보지 못한 좀 깊은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좀 그렇다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간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간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뤄볼 건데 좀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마냥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명 잘 듣고 여러분들 교과서 필기도 잘 하시고요. 자, 교과서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지금 바로 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3페이지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 공급을 얘기했었는데 실질 공급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 출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간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좀 봐주세요. 자, 이 간주 공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간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를 간주하다라는 말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난 네가 잘생긴 것으로 간주할게 라는 얘기는 네가 잘생긴 것 같진 않은데 잘생긴 걸로 하자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조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은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는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핸드폰을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핸드폰을 자기가 하나 가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자기 거 자기가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좀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이나 재화는요. 물건을 사올 때 여러분들 물건을 사올 때 매입세의 공제를 받게 되죠.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을 사오게 되면은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원료를 구입하거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 제품을 반드시 팔아서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다음에 나라에 납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공제해 주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어떤 제품을 사올 때 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가에 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못 받죠. 내가 가진다던가 종업원을 준다던가 아니면 고객들에게 선물로 줘버린다던가 내가 판매해야 될 재화를 아니면 내가 가져버린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한테 받아서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대가로 재호주머니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서 나라에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재화를 판 것은 아니야. 하지만 판 걸로 볼 거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내놔. 이런 얘기죠. 제가 컴퓨터를 파는 업자입니다. 근데 컴퓨터를 양로원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라고 제가 기부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네가 컴퓨터를
네가 만들 때 여러 가지 부품을 사왔을 거 아니야. 그때 다 부가세 공제 받았지. 근데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아서 부가가치를 나라에 내야지. 그걸 기부하면 어떡해. 그럼 너는 부가가치를 나라에 안 내겠다는 거네. 공제 받았으면서 네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치 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간주공급이죠. 분명히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들한테 제품 대가를 받은 공급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급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경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참조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예, 지금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공급 의제라고도 하는데 의제란 말이랑 간주란 말이랑 같은 겁니다. 그렇게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다라는 얘기죠. 의제도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자, 대가를 수수하지 않거나 재화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네, 학교에 주무셨습니다. 예,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줄을 치시고요. 분명히 판매한 거 아닌데 판매한 것을 본다는 얘기죠. 예,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재화의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된다라는 거 이거 좀 줄을 치시고 별표 하나 달아주세요. 여러분 교과서 지금 53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재화의 간주 공급이란 말 밑에 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줄이 나와 있죠. 거기다 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는 물건을 판 사람이 발행을 하는 게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간주 공급은 내가 물건을 판 게 아니죠. 누구한테 물건을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세요.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뭐 직매장 단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사업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판매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양로원에 기부한 경우에 여러분들 양로원에 기부해서 좋은 일 했지만은 그건 뭐 좋은 일에 불과한 것이고요. 컴퓨터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다 받았죠. 근데 그 컴퓨터를 판매해서 소비자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지 않고 양로원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 네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를 네 호주머니에서 내라라는 겁니다. 그런 게 간주공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즉, 내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 의제로 보지 않고 엄청나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이게 공급 의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간주 공급으로 보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으로 내야 되는데 매입세액이 공제됐기 때문에 즉 물품 내가 판매해야 될 제품을 사올 때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 간주공급이 되면서 내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가 나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가세 안 둬도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을 것은 재화의 공급 의제로 보지 않는다. 즉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 기억 꼭 하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주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간주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 보시면 뭐 자가공급도 있고, 개인적 공급도 있고, 사업상 증여도 있고, 폐업 시 뭐 남아있는 재화 또는 뭐 폐업 시 잔존 재화 이렇게도 있긴 하는데, 자, 일단 자가공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공급은요, 예, 여기 세 가지입니다. 면세 적용이랑, 여러분들 53페이지에 나와 있죠? 지금 53페이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멍 때리고 있거나 딴 거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필평가 다 보게 되는 것들이니까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직매장 단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설명이 따로 안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거기 자가공급에 보시면 면세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좀 어렵지만 일단 줄만 좀 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PPT에 없어요. 지금 교과서에 줄 치셔야 됩니다. 자, 면세 전용은 거기 좀 줄을 칠까요?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한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줄 치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과세제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물건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부품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그 재화를 사와서 마진을 붙여 파는 경우에 그 재화를 사올 때 당연히 제품값과 부가가치세 내게 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은 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제품을 만든 후에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내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되는데 면세 제품, 내가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안 내죠. 예, 법적으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뭐 생필품이라든가 도서라든가 뭐 학원 이런 교육 사업이라든가 뭐 병원 뭐 이런 곳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내가 뭐 제품을 팔던 서비스를 제공하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면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는 지금 한 사람이 택시 사업과 버스 사업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도 면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면세 과세, 즉 과세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제품을 물품을 구입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 제품을 면세 사업에 써버리면 안 되죠. 면세 사업에 쓸 물품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안 해주죠. 예, 면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할 제품 및 물품을 구입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놓고는 그 물품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제가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세 전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줄 쳤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는. 그래서 거기 예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시면은 뭐 택시 사업은 과세 사업입니다. 택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을 시내 버스용, 시내 버스는 여러분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면세죠, 그렇지? 면세로 사용하는 경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한번 괄호를 쳐볼까요? 네.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승용차. 여러분들 회사에서 승용차 구입하죠. 사업에 쓰기 위해서 회사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승용차를 구입을 하잖아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으니까. 근데 승용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는 사업에 필요하게끔 사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구입해 놓고는 본인 사장님의 출퇴근용으로 쓰인다든가 레저용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사업에 꼭 필요한 목적이 아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경차, 1000cc 이하의 경차를 구입했을 때는 부가세를 공제해 주지만은 그 이상의 자동차, 아반떼나 그랜저나 소나타나 이런 중중형 및 중형 대형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말로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승용차를 회사에서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 주유소를 경영하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여러분들 휘발유가 재화죠. 예. 그러면 그 휘발유를 어딘가에서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진을 붙였을 텐데 휘발유를 매입해 왔을 때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 휘발유를 갖다가 직접 팔고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자기 회사에 있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했던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은 승용차, 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다가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승합차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해줍니다.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승합차를 구입해놓고는 사장이 출퇴근용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가세를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즉 승용차에다가 내가 이미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왔던 물품들을 거기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직매장 반출은 맨 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맨 밑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취득한 재원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 두 개를 갖고 있는데 A라는 사업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B 사업장에 보내서 그곳에서 물품을 판매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부가세가 여러분들 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예, 당연하죠.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까지도 발행되어야 된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세 전용, 개별 소비세 관련, 직매장 반출 요 세 가지는 간주 공급 중에서도 자가 공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간주 공급을 보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지필평가를 보게 되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 다 쉽게 말해서 기술 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무료 서비스 제공, 광고 선정 목적, 즉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쉽게 말해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직접 사업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세를 토해내게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의제매입 의제매입이 아니라 지금 간주공급, 즉 공급의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의 공제를 받았는데 이걸 다른 데 사용을 하게 되었으니까 매입세의 공제받은 걸 취소시킨다라고 토해내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있습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개인적 공급은 생산도구 취득한 재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사용 소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는 핸드폰 제조업체에서 판매용 핸드폰을 조그마하게 무상으로 주었다던가 아니면 그 판매용 핸드폰을 사장이 직접 가졌다던가 그 판매용 휴대폰을 기부했다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에 사업상 증여라고 해서 또 나오겠지만은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그 제품들 판매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줬다던가 이러면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내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세가 나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주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성 증여는 같은 얘기입니다. 재화를 고객이나 어떤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얘기는 돈 안 받고 그냥 줘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판매를 해서 부가세를 받아서 나라에 납부를 해야지 그냥 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 그 재화 사올 때 부가세 공제 받았잖아. 그럼 팔아서 부가세 받아서 내야지. 왜? 그냥 주니? 그럼 네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세 내라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에 보시면은 판매용 재화를 접대용이나 판매 장려 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냥 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 호주머니에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요거 재화로 공급하는 장려품은
사업성 징후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여기 사업성 징후에 또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줄칩니다. 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 제조한 물건을 대리점 같은 데다가 갖다 주고 판매 잘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걸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이 장려금을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제조업체가 물건을 판매해주는 그 유통업체, 뭐 마트라던가 대리점에 있는 뭐 사장에게 재화로 주게 되면은 부가가세를 내야 되죠. 반주공급이 되니까. 돈으로 주는 경우에는 뭐 반주공급이랑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화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재화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세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별표 하나 치고요. 견본품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견본품은요, 꼭 외우세요. 견본품은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견본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사용도 한번 해보고 사업상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본품으로 제공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반주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부가가세를 업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견본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재화의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중에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우리가 폐업시 잔존재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마 부가가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거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 내가 망해서 사업 폐지했습니다. 그때 재화가 남아있을 수 있죠. 내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자인데 내가 망했어요. 그럼 내가 판매하지 못한 컴퓨터들도 있죠. 근데 그 컴퓨터 내가 사올 때, 컴퓨터 공급업자한테 내가 그 컴퓨터 사올 때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았죠? 근데 안 팔고 내가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제품만큼의 부가가세를 따로 과세를 해서 나라에 내야 됩니다. 참 슬프죠, 그치? 망했는데 망해서 울고 있는 사업자의 귀샤대기를 날려버리는 좀 그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담보 제공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 요 담보는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대출금을 못 받았을 때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로 잡혔다고 해서 내가 재화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 제공은 당연히 공급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자별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물납이 있습니다. 물납이 뭐죠? 세금을 내는데 금전으로 내지 않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재화로 내는 경우, 이것도 인정해준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조세의 특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재화의 물납인데 여러분들 물납을 하게 되는 경우 나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국가에 무슨 대가를 하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역의 공급인데, 용역의 공급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주 공급, 여러분들 공급 의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급 의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당신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를 판매해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에게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신 호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입세에 공제받았던 것을 토해내라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얘기들 좀 짧게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고, 모르거나 질문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남겨주셔도 되고, 직접 수업할 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자, 등교 계약할 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